지금부터 보행자의 날 기념 부산지역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행약자 이동권 사업 실태 조사에 참여한 많은 단체. 자, 첫 번째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우리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김건수 위원장님, 박성주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를 마음껏 크게 환호성을 가지고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성마비 장애인과 가족의 교육, 복지, 자립 등 우리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해 2019년 창립하였습니다. 부산 내성마비 부모의 문혜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내성마비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복지단체 한국내성마비 복지의 부산, 울산, 경남지의 산하기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내병면복지관 이용자 및 가족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내병복지관 부설 주간보센터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저 수영구 망미에서 왔습니다. 해찬장애인 주간보센터 우리 이용자들 가족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령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센터 CCI 마실 장애인 주간보센터 우리 이용자 가족들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보행약자의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이 기자회견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장애인, 노인 등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고 교통수단 이용이 힘든 보행약자에게 이동권 확보 차원의 특별 수송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한 단체에서 우리 시민추진단 24명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설문지와 직접 체험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 요구할 사항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총 5가지로 저희가 조금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해서 이 부산광역시청뿐만 아니라 저 서울에 용산에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의 증차와 요금제도 개선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라! 둘째, 부산광역시는 편의성을 갖춘 두리발 앱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 부산광역시는 버스 노선에 따라 노선별 조상버스 대수를 확대하라! 부산광역시는 저상버스의 주기적인 점검과 기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라! 부산광역시는 버스 종류수와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라! 여러분들의 이 힘찬 구호에 힘입어 보행약자의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너무 많이 나오셨고요. 햇볕 쨍쨍한데 이렇게 또 우리 강압성 한다는 마음으로 그쵸 이렇게 앉아 계셔주셔서 사실 조금 얘기하는 동안 시간도 걸릴 거고 마음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이 햇볕에 있어야지 우리 의견도 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소리가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자님들 오늘 기자님들 많이 울었어요. 다양한 기사처에서 또 우리 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듭니다. 저희 버스 못합니다. 저상버스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같이 실태조사를 나갔었는데 전 그 눈총 받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총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궁금하고 눈총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또 함께 타는 승객들도 우리 저 늘 타면
아, 저분들 그냥 타시는 분들이구나. 똑같은 승객으로 우리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들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빨리도 올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기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쉬운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어주시면. 저상버스는 확대되고 있는데 저상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그 교통을 맡고 계시는 교통버스 회사에서도 기사님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끝까지 우리 버스 잘 타는 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보행약자의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은 총 3명의 발언자로부터 발언을 듣고 이제 마지막 촉구문을 외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상버스의 우리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부산참여연대 회원이자 시민추진단 단원을 맡고 있는 박성주 본부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참여연대 박성주입니다. 저는 저상버스 실태조사에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참석 체험을 하고 시민 참여 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 3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애인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장애인처럼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회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사회관계를 맺을 때 이런 사회활동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저상버스 체험 결과 장애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사회활동을 참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승객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뭐 하러 나왔느냐고. 그리고 그냥 집에 있지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느냐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 이제 같이 저는 비장애인이지만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들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아니면 우리 시민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처음 하면서 제가 다른 건 아마 여기에 또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느꼈던 부분에 한 3가지만 한번 부산시에 요청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약자가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아동들, 임산부들도 다 보행약자라 그러죠. 이들을 위해서 무장애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중교통들이 원활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저상버스가 다니고 하지만 기사들이 이 저상버스를 댈 때마다 장애인이 있어도 지나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이 요번에 같이 타봤는데 안전운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가속으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코너를 돌 때도 맘껏 그 속도로 그냥 돌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런 보행약자들은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부탁드리기는 시민들이 지상버스를 이용하는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안내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들이 같이 휠체어 타고 버스를 탈 때 전혀 안내방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이제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일본이나 인도처럼 저상버스를 탈 때 미리 그 기사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상버스 안에도 보면 장애인석이 있고 거기에는 의자가 또 펼쳐서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자에 앉아 계신 승객들에게 양해 구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된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안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과 아니면 교통약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산시에 요청을 해봅니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리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과 제도들을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상버스의 어려움과 실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이야기해 주신 박성주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발언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장애인과 함께 다니면서 보행 환경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아마 느끼고 있을 분입니다. 자, 우리 부산 뇌성마비 부모의 문혜숙 회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뇌성마비 부모의 회장 문혜숙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저상버스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첫 번째 사례로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금에서 서면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고 버스를 기다렸다. 도착 시간 7분 후 버스가 도착했다. 경사로가 반쯤 나오더니 멈춰버렸다. 기사님이 하차해서 손으로 당겨도 움직이지 않자 우리 보고 당겨라며 차량에 탑승해버렸다. 우리가 당겨도 움직이지 않자 기사님은 자리에 앉아 전동 휠체어를 더 올리세요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고 앉아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전동 휠체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반 남성 같은 경우 몸무게가 65에서 70kg. 거기에 전동 휠체어 무게가 100kg 이상이 나가면 무려 200kg나 넘는 무게를 황당히 앉아서 저희를 보고 들어 올리라고 하시면서 기사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기사님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생안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배차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배차 시간도 저상버스였던 거 보니까 이 버스 노선은 저상버스가 꽤나 보험이 되어 있는 노선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차량은 리프트는 바로 다리를 잡았는데 탑승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사님이 안전벨트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디인가 한급히 전화를 하시더니 보관함을 찾아서 안전벨트를 보관하면서 이제 꺼내었는데 웬걸 지프에 녹이 슬어 지프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안하다고 잡고 이동을 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꽤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시던 승객들이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꽤나 한 5분 이상이 그렇게 되니까 지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서면에서 사상적으로 노선을 잡았다. 처음 저상버스는 애면하고 가버렸다. 다음 배차는 일반 버스, 그 다음 저상버스까지 25분이 지나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분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탑승할 수 있길 바랬는데 우리의 바람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였다. 휠체어가 탑승하자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은 휠체어가 자리도 잡기 전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바로 출발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바쁜 시간이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기사님을 한급히 부르자 그때야 차를 세우고는 휠체어 자리에 이동 후
안전벨트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출발하였다. 그 다음 차량 탑승에 문제가 없었지만 안전벨트 미착용. 저상버스 실태 조사 동안 저희들이 버스를 4번을 탔는데 안전벨트 착용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사례는 아직도 나에게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9년 전 경험입니다. 아들이 버스 타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되자 코로나 이전까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버스를 이용했는데 버스를 이용할 때면 저희들은 긴장이 가득합니다. 그날도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정차하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막 오르려는데 기사님이 뛰어오셔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하고 직접 휠체어를 밀어 올려주셨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운전석으로 가서 수건을 들고 오셔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먼지가 묻었다며 앞 테이블 먼지를 닦아주시고 운전석으로 가서 승객들에게 휠체어 탑승으로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출발하셨다. 그래서 저도 승객적으로 가볍게 인사를 했는데 모두가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하차하기 전 한 정류장 앞에서 알려달라는 기사님의 말씀에 저는 한 정류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내리는 정류장에 다다르자 기사님은 승객들에게 이번 정류장에 휠체어 승객이 내려야 되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안내 말씀을 하셨다. 버스가 정차하고 바로 오셔서 안전벨트를 풀고 직접 위로 하차를 시켜주시고 조심히 가라는 인사말까지 전하셨다. 제가 고맙다고 하자 당연한 일이라며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 저상버스를 타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많이 이용하라며 돌아가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버스가 가는 걸 한참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제가 경험한 이 두 가지의 사례에서 우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 한 기사님의 전문성과 친절함, 모든 승객에 대한 배려심으로 그 누구도 불편함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에 실은 우리의 잘못도 한몫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20분을 이동해야 할 경우도 버스 이용을 꺼려했으니 기사님도 저상버스의 목적이 뭔지, 누가 타는 버스인지, 휠체어가 탑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사로 설치,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안전벨트의 중요성,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프로의 저상버스 보급, 몇 년까지 몇 프로를 보급하겠다는 양적인 전시적 약속보다는 우리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몇 프로라도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하여 많은 세금을 들여 보급한 저상버스,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다면 제가 경험한 두 번째 사례가 9년이 넘도록 감동으로 남는 일이 아닌 보통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버스를 타는 일에 긴장하지도 가까이 버스를 두고 한참을 휠체어로 이동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비장애인이 필요하면 언제나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듯 우리 휠체어 장애인도 긴장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100%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부산시와 버스회사 저희가 함께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이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9년 전 저에게 감동을 주신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혜숙 회장님께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느낀 이런 감정들을 또 발언문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뭐 저상버스 기사님의 그 뭐 교육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모두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발언해주신 우리 문혜숙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이 저상버스 그리고 두리발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그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식당을 갈 때는 뭘 제일 고민합니까? 메뉴를 제일 고민하죠.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라는 메뉴를 고민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이 보행 환경의 어려움과 이 보행 환경의 실태를 누구보다도 몸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순서는 마지막 발언으로 시민추진단 단원이자 또 직접 이번에 저상버스 체험을 함께 해주신 성희철 우리 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철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이자 시인인 성희철입니다. 저와 버스의 만남은 아득히 저의 중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의 집 위치는 온천시장을 지나는 코스였고 200번 버스를 타면 그 버스의 종점이 우리 집 위치와 가까웠기에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휠체어를 타지는 않았지만 보행이 불편했습니다. 버스가 멈춰서면 제 나름의 움직임으로 버스를 향해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잡고 두 칸 뒤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등 뒤로 승객이 저를 태웠다고 기사에게 쌍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하차하기까지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며 투덜거렸고, 한편으로 장애인이 너무 가였다며 차 안에 손님들이 말려주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번에 시민추진단에서 저상버스 실제 조사를 한다기에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안고 참여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생겼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두리발을 타면 되지 왜 굳이 버스를 타느냐며 두들대는 분이 있었고, 기사님은 고정 배틀도 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이래저래 밀리거나 기울이지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는 전동 휠체어를 향해 브레이크를 채우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였고, 몇 차례 시도한 저상버스 탑승 조사 중에 휠체어에게 안전하게 고정 벨트를 태워주는 기사님은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쉽게 타는 저상버스가 장애인에게는 승객을 기다리게 하고 시간을 지연하여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애인도 함께 탈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든 저상버스는 아직도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저상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두리발을 불러도 특정 시간이나 지역에는 1시간 넘게 오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두리발도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도 부산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저상버스 실제 조사를 통해 보행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리 부산 시민이 모두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님이 배차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저상버스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와 유아차 등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승객들이 반드시 인식하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민 추진단이 조사한 결과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성인철님이 사실 기자회견을 또 많이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정말 딱 이 그 저상버스의 어려움과 실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기자님들, 자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이런 발언들 속속이 좀 잘 새겨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저상버스 실태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되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발언들을 종합해서 우리 보행약자의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문은 시민추진단 위원이자 부산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회 아주 중요한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김권수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권수입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서 우리 보행약자를 위한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의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제도 개선에 부산광역시는 즉각적으로 나서라. 이동권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자기 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하며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애인, 노인 등 보행이 힘들고 교통수단 이동이 힘든 보행약자에게는 이동권 확보 차원의 특별수송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불편과 부족, 기사 및 승객의 불편한 시선이 보행약자의 이동권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이동에 불편이 있는 보행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법정 기준 대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정하고 있다. 2023년 부산시설공단 현황 자료에 살펴보면 부산의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의 경우 법정 대수 211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보유 대수 187대로 170명당 한 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법정 기준 대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2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역시 785대, 즉 31%로 전국 평균 34%보다 낮은 수준이며 서울 63%, 대구 41%와 비교해서는 훨씬 부족한 부산의 실정이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도 21개로 부산시는 이 노선에 통과하는 지역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에서는 2015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시민추진단을 결성하여 보행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고 있다. 올해도 10월 한 달 동안 시민추진단 24명은 부산 지역 두리발 및 저상버스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점검과 체험을 직접 시행하였다. 11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두리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중 67%인 73명이 불만족, 고통 포함을 나타내었고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두리발 운행 대수의 증차가 76%인 83명이었고
두리발 교통 시스템 통합이 39%, 교통제도 개선이 3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 및 특정 지역에 따라 두리발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있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증가로 실제 중증 장애인의 두리발 이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두리발 요금제의 경우도 거리와 시간 요금을 함께 책정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요금이 부산에서 부과되고 있어서 요금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서비스의 향상도 요구되었다. 저상버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저상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8명 중 47명, 81%가 불만족을 나타냈고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승객 및 기사의 인식 부족이 77%, 버스 정류소 주변 보도 환경 및 시설 개선이 39%로 나타났다. 시민 추진단이 5개 조로 나뉘어서 13번에 걸쳐 저상버스 체험을 진행한 결과 기사가 배차 시간에 쫓기거나 승객들의 눈치를 보며 장애인이 탑승하더라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리프트의 고장으로 휠체어가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고정벨트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장났거나 녹이 슬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버스 정류소 주변 캐노피, 적재물, 가로수, 전봇대 등도 버스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휠체어가 이동을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특히 동네 BRT 구간 일부 보도폭은 1.2m 이하로 첩소해서 접근조차 하기 힘든 구조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저상버스의 확대와 함께 누구나가 자유롭게 눈치를 보지 않고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제도 마련과 시스템, 나아가 시민과 기사의 의식 개선이 절실해 보였다.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도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행권 확보는 국가의 문화 수준이자 보행약자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부산시가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의식이 개선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아래 단체들은 보행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지자체에 요청하고 건의하여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며 다음의 정책과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 구호를 외치면 끝에 네 단어를 3번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의 증차와 요금제도 개선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라. 실시하라. 부산광역시는 편의성을 갖춘 두리발 앱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 부산광역시는 버스 노선에 따라 노선별 저상버스 대수를 확대하라. 부산시는 저상버스의 주기적인 점검과 기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라. 부산광역시는 버스 정류소 앞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라. 이상 부산참여연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부산뇌성마비 부모회 부산내병변복지관 부산내병변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해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CCI 마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건수 위원장님도 이 기자회견문 발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쏙쏙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열망과 의지가 우리 부산광역시에 잘 전달되어서 실제 우리 보행약자 이동권 사업과 관련한 확대가 조속히 일어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 이주은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긴 시간 햇볕에
주셔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긴 인사는 안 돼요. 여기 너무 길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변화가 그리고 또 정책적 변화가 꼭 있을 거고요. 처음 시작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 우리 부산시청 김호용 주무관님, 저기 옆에 계신 분 있죠?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